아니, 채무자가 재산을 다 넘겼다고요? 뭐 위장이혼하고 사업자 명의까지 바꿨습니까?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그 행동 무효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제가 상담 전화를 이제 받다 보면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위장이혼했대요. 그리고 뭐 재산은 전 마누라 명의로 모조리 다 돌려놨다고 합니다. 혹은 옛날에 자기 명의로 뭐 빵집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업장 그걸 그새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놨더라고요. 즉 과거에는 뭐 땅도 있고 사업장까지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빼돌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채무자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뭐 저희 추심 실무상 정말 많죠, 이런 경우가.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이런 행동 무효시킬 수 있을까요?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런 행위는 사회 행위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시킨 뒤 강제집행과 경매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회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 가장 많이 나오는 사회 행위 유형 5가지를 예로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행위는 제가 말할 이 5가지에 속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우선 사회 행위란 용어의 뜻부터 알아야겠죠. 뭐 이걸 쉽게 말하자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미리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채무자가 뭐 본인 재산만 처분하면 이게 또 무조건 사회 행위로 뭐 성립이 되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 행위의 성립 여부는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할 앞으로 뭐 5가지 사례를 여러분이 사건에 대입해보는 것이 가장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자, 첫째로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무상증여한 케이스입니다. 뭐 실제로 저희 팀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저희가 채무자 조사를 해봤더니 뭐 채무자 명의로 잠깐 잡혀있던 토지가 자식 앞으로 무상증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저희가 재산 조사를 딱 한 번만 하더라도 다 드러납니다. 자, 이럴 때 증여받은 그 자식을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6천만 원을 변제받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둘째로 위장이혼입니다. 이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나서 채무자가 갑자기 마누라하고 협의 이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누라 명의로 본인의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다 넘겨버리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양육비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빙자한 사회 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이때 그 배우자를 상대로 저희가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실제로 취소 판결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위장이혼 같은 경우 말이죠. 자, 셋째로 상속 포기 케이스입니다. 이 채무가 많은 채무자들은 불행하게도 상속 또한 임의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건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있는데 그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채무자 부모님이 재산이 있었을 것이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자식이 채무자 포함하여 딱 2명이라고 하면 자, 그거를 원래 5대5로 딱 2분의 1씩 가져가야 하겠죠. 자, 그런데 채무자가 본인이 채무가 많다고 상속 포기 협의를 해서 이제 큰 형 앞으로만 밀어주고 자신의 지분인
절반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자, 이때 형 앞으로 동생 채무자의 지분 50%를 요구하는 사회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5, 60대 채무자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특정 개인에게만 근저당 설정을 해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하는 사회행위죠. 자,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채무 초과 상태인 사람들은 은행이 아닌 어떠한 특정 개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행위조차 사회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채무자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어라?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넣으려고 등기부등본을 이제 떼서 보니까 아니 은행 저당권은 없고 개인 하나만 단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설정 연도를 보니까 아니 내 채권이 발생한 시점보다 더 뒤늦게 설정이 된 것이죠. 자, 이때 부동산 경매를 중단하고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사회행위 취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채권보다 뒤늦게 설정을 했던 그 단 한 사람은 경매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회행위 중 하나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입니다. 자, 원래는 채무자 명의로 운영되던 빵집이 갑자기 제3자 명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로요. 사업자 등록증부터 영업신고증까지 전부 다 3자 명의로 바뀌어 있죠. 근데 간판이나 위치, 업종, 인테리어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새롭게 바뀐 업주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집행과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을 피할 수 없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들으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이 사회행위가 단순히 억울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신용조사, 재산조사 한 번만 하면 되돌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사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자, 왜냐하면 이 사회행위의 소멸시효는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딱 5년까지이기에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사회행위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저희 팀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민형사 전문 법조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채권을 의뢰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전문가들에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냥 고민만 하다가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시겠습니까?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